앞 문제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합병일, 즉 취득일의 인식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순자산 공정가치를 파악하면 되는데, 순자산 공정가치는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순자산 장부금액에, 즉 자본 합계 35,000원, 그죠? 아니면은 자산 장부금액 6만원에서 부채 장부금액 25,000원을 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든 손자산의 장부금액이 35,000원이에요. 자, 그 다음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가 이 금액들을 다 합계해 보면은 얼마입니까? 이 합계가 7만원이죠. 7만원. 7만원. 자, 그래서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7만원이고 인수부채의 공정가치가 25,000원이기 때문에 빼면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이 45,000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45,000원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든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45,000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이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주울 피취득자가 건물을 운영리스로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리스 조건이 시장 조건에 비하여 500원만큼 유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피취득자가 건물을 운영리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 자산은 유형자산, 건물은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시장 조건에 비하여 500원만큼 유리한 금액은 이 공정가치 파악할 때 이미 고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은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합병일에 이 피취득자 을이 새로운 고객과 협상 중인 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계약의 가치가 2,00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어져 있는데 아직 체결되지도 않는 잠재적 계약의 가치는 이 잠재적 계약 자체는 자산이 아니죠. 자산이 아니므로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될 사항이 아니죠. 아까 첫 번째 부분은 여기 공정가치 계산할 때 이미 고려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는 잠재적 계약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합병일 현재 피취득자 을이 소송에 피소되어 있는데 그 공정가치, 손실금액의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배상 손실금액 공정가치가. 자, 그러나 패소할 가능성이 50% 미만이에요. 자, 패소할 가능성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죠. 50% 미만이므로 패소 가능성이. 그래서 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서 이 재무제표의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발부채로서 주석에 공시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주석에 공시될 사항인데 주의하실 점이 이 사업결합에서는 이 우발부채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즉 패소할 가능성이 50% 미만이더라도 이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우발부채를, 그러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00원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것에 그치는데 사업결합에서는 이렇게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50% 미만이므로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충당부채로 인식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순액 구할 때 이 1,500원을 차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연구개발부서, 이 피취득자 연구개발부서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한 인적자원의 공정가치가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집합적 노동력이죠. 그래서 집합적 노동력의 가치는 이 집합적 노동력 자체는 식별 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결합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식별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적 노동력의 가치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구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여기서 연구개발부서에서 피취득자 연구개발부서에서 진행 중인 연구개발이 있다면 그 진행 중인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자산으로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자산으로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순액에 포함되지만 그냥 단지 우수한 그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집합적 노동력의 가치를 여기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 추가적인 사항 고려하기 전에 금액 45,000원에서 여기 충당부채 인식할 금액 1,500원을 뺀 나머지 43,500원이 이때 인식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순액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면 X1년 중에 주갑이 취득자죠. 갑이 취득자이고 주을은 피취득자입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해서 X1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X2년에 지금 사업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연도에 지분율 10%의 주식을 3,000원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가 나머지 90%를 X2년 초에 취득해 가지고 사업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 영업권 계산할 때 이전 대가나 그 다음에 피취득자의 어떤 순자산 공정가치 모두 다 이전 대가나 순자산 모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둘 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10%에 대한 이전 대가와 나머지 추가적으로 취득한 90%에 대한 이전 대가가 지금 다른데 최초 피취득자의 지금 10%는 취득 원가가 3,000원인데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지금 자료를 읽어보면 주당 350원, 그러니까 10주면은 3,500원이죠. 그래서 이 기존의 10%를 보유하고 있던 것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3,500원입니다. 3,500원. 그래서 기존 주식 공정가치, 이전 대가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90% 취득하는 데 대한 대가를 보면 갑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18주를 18주를 교부했는데 장부 금액은 1,800원이지만 주당 합병일 현재 즉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가 2,000원이죠. 그래서 공정가치 2,000원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주 곱하기 2,000원 해서 나머지 90%의 피취득자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전 대가로 자신의 자기 주식 18주를 제공했는데 그 공정가치는 2,000원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전 대가를 측정할 때 기존 지분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 교부한 자기 주식도 공정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이전 대가를 측정한다는 것이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합병일에 인식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3만원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즉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3만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만원에 지분율 10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냥 영업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이전 대가를 계산할 때 기존 주식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새로 교부한 자기 주식도 공정가치로 측정해 가지고 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이전 대가를 파악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9,500원 나오죠. 답이 5번입니다.